자, 존코노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바로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또 일도 좀 있고 많이 바빠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올려드릴게요. 최대한 올려드릴 테니까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5월 달을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5월 달까지는 제가 반드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저 독점 시장까지 봤죠? 오늘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독점적 경쟁 시장.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시장이에요. 대부분의 산업이 다 뭐 가장 쉽게는 여기 그 카페 같은 거 있죠? 이런 거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요. 누구나 나갈 수 있고.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. 완전 경쟁 시장이랑.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여러분 그 제품이 다 동일하죠. 그런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 차별화된 제품이 있어요.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차이예요. 우리 딱 이런 거죠. 요 브랜드 거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, 가끔. 그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혁신적이어서. 그래서 그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. 뭐 비싸더라도 얘 쓴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형태의 경쟁 시장이 바로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. 다수의 생산자, 차별화된 제품,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, 비가격 경쟁, 뭐 마케팅 같은 것도 있겠죠. 이걸 통해서 뭘 가질 수 있다고요?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완전 경제 시장은 없고요. 그런 거. 됐죠? 자, 그리고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순손실의 발생, 사회적 순손실의 발생이 되고 유휴 설비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얘기가 유휴 설비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휴 설비라는 게 뭐냐면요. 그냥 망해가지고 방치된 설비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통해 망하는 것도 있고 뜨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독점적 경쟁 시장 기억할 점은 얘가 제일 핵심이에요. 얘도 있고 비가격 경쟁도 있고 가격이 아닌 부분으로 경쟁할 수 있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건 과점 시장.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플레이어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시장에 참여한 기업이 몇 개 없는 것을 우리는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.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. 보이시죠? 그 기업 간의 밀접한 의존 관계가 있어요.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으로 통신 산업이에요. 또 이게 뭐가 있냐면요. 또그 신용평가 사업도 있어요. 이런 것들. 이런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곳이 있거든요. 한국 기업 평가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점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그 시장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. 독점까지는 아니어도. 가장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얘예요. 이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.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새로운 기업이 그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이 담합 같은 게 담함이 아니라 담합이에요. 담합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기업 몇 개서 야, 솔직히 우리 그냥 우리 같이 가격 경쟁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우리 솔직히 다 같이 우리 얼마로 받자. 얼마로 퉁치자. 자, 그럼 기업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겠죠. 이런 담합 같은 비경쟁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여러분 과점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.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끼리 기업들끼리 서로 협조적인 경우와 서로 비협조적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. 됐죠?
이거는 이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오케이.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. 자, 그럼 서로 협조할 때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. 담합과 카르텔.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거예요. 그냥 담합은 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이고 카르텔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의미한다고 돼 있죠. 그러니까 서로 그냥 카르텔 같은 걸 만들어서 아, 우리 그냥 다 이렇게 하자 하는 거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배신의 가능성. 이게 참 재밌어요. 가점 기업은. 가점 시장에서는 항상 배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가능하고요. 자,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. 이런 거는 그냥 쭉 보시면 서로 담합하다가 누군가 배신할 수 있다. 뭐 당연한 거죠. 자, 여러분.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비영업적이다. 서로 이제 경쟁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. 자, 오케이. 첫 번째는 쿠르노 모형이라고 돼 있죠. 이거는 뭐냐? 경쟁은 경쟁인데 지나친 경쟁보다는 시장을 나누어 가져서 한계 비용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조절하는 모형이다. 가격을 한계 비용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조절한다. 이게 뭔 뜻일까요? 이게 뭔 뜻이냐면요. 한계라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죠? 하나 더 추가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. 하나 더 만들 때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개 만들 때 드는 비용이 됩니다. 그리고 가격이 있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가격이, 물건 가격이 한 개 만들 때 드는 비용보다 커야 한 개는 그냥 한 개라 그랬죠? 하나. 그래야 팔았을 때 이득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생산량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죠. 어차피 생산량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죠. 딱 하나 더 만들어도 손해 보는 일은 없을 때까지만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예요. 그게 쿠르노 모형입니다. 아, 요 정도까지 만들면 내가 시장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아, 팔아도 이득이구나. 하나 더 만들어도 비용보다 가격이 더 비싸구나. 요런 게 이제 쿠르노 모형. 그리고 쉽게 생산량을 병행할 수 있을 때 한계 비용이 같을 때까지 가격 경쟁에 돌입한 이거는 가격은 한계 비용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가격이랑 한계 비용이랑 같아진다는 말은요. 팔아봤자 돈 안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경쟁한다는 뜻이에요. 쉽게 생각하면. 이게 좀 완전 치킨 게임 같은 게 되는 거죠. 서로 이제 다 계속 막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때는 가격이 한계 비용이랑 같아질 때까지 그죠? 계속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. 소비자한테는 좋은 일이고요. 그래서 핵심은 뭐다? 생산량을 변화시키기 힘들 때는 쿠르노 모형, 가격을 한계 비용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, 시장을 나눠 가지는 거. 야, 너 이만큼 가지고 너 이만큼 가져. 어차피 내가 이거 다 못해. 이런 식이 되는 게 쿠르노 모형. 베르트 양은 아, 내가 시장 다 먹을 수도 있겠다. 내가 한번 경쟁해 봐야겠다 싶을 때 쉽게 생산량을 변경할 수 있을 때 계속 가격 경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. 베르트랑 모형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과점기업에서의 핵심이 뭐냐? 이거 좀 알아둘게요. 참여한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의 선택을 고려해서 나의 선택을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에 참여한 기업이 한 3개밖에 없는 거죠. 만약에 시장에 참여한 기업이 독점적 경쟁 시장처럼 무제한이면요.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. 몇 명이 참여했는지. 근데 이제 시장에 참여한 기업이 몇 개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?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, 제가 몇 개 만들까? 쟤는 얼마나 할까? 상대의 어떤 행동을 예상하면서 내 행동을 정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과점 기업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상대의 선택을 고려해서 나의 선택을 생각해 보는 거 이때 나오는 이론이 바로 게임 이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 이론이라는 걸 볼 거예요.
상대의 행동을 예측하여 내 결정을 통해 최선을 겨뤄야 된다는 이론. 됐죠? 보통 이 게임 이론을 말할 때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. 자,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무슨 일이냐?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경찰이 어떤 죄수 2명을 잡았습니다. 이렇게요. 근데 이제 얘네를 뭐 할 수가 없냐면 이 물증으로 압박할 수가 없는 거죠. 물증이 부족해요, 솔직히. 그래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백이에요. 이제 자백을 받아내야겠어요. 그래서 이제 각각 A, B 2명을 다른 방에다가 넣어두게 됩니다. 그리고 경찰이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. 아, 솔직히 당신을 잡아둘 물증이 지금 부족하다. 물론 찾고 있지만.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뭔가 좀 물어볼 건데 신중하게 선택하고 답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경찰이 2가지 선택지를 줘요. 첫 번째, 당신은 그냥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. 2번째, 친구가 범인이라고 불러라. 즉, 친구가 시켰다고 말하면 된다.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한 사람이고 친구가 주동자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. 자,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. 그럼 너가 선택을 했을 때 너가 받게 될 형량은 너 친구인 얘가 말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말을 해요. 나는 지금 그 이후에 B 방에 들어가서 똑같은 제안을 할 거고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B의 선택에 따라 너의 운명도 결정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. 그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. 만약에 너가 부인하고 너 B도 부인하고 둘이 같이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하면 솔직히 내가 너희들을 잡아둘 방법이 없다. 어떻게든 잡아둘 거고 1년씩은 살게 해줄 거다. 자, 근데 만약에 너가 부인을 했는데 친구가 널 팔았다. 친구가 널 범인으로 지목했다.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너 혼자 10년 살고 친구는 바로 나갈 거다. 자, 너가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만약에 친구가 묵비권을 행사한다? 아, 그럼 반대로 너가 바로 나가고 친구가 10년 살면 되고. 자, 너네 둘 다 서로를 본다. 그러면 너희 둘 다 사이좋게 5년씩 살게 될 거다. 한번 잘 고민해보고 선택해라. 어떤 대답을 할지 이렇게 말을 해요. 자, 그럼 이제 이걸 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인 친구가 어떤 결정할지를 몰라요.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2가지 가정을 두고 해야 돼요. 친구가 죄수 B가 그러니까 죄수 B가 부인할 경우에 나는 어떤 선택이 옳을 것인가? 죄수 B가 나를 팔 때 범인으로 지목할 때 A를 그때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? 요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. 여기가 죄수 B고 여기가 죄수 A 자리예요. 자, 죄수 B가 우선 부인한다라고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이거 여러분 표를 보는 걸 잘 봐주세요. 얘가 이걸 한다고 가정해 두면 이제 A가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건 빵년 1년이네요. 만약에 A가 상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오늘 바로 나가게 될 거고 A도 가만히 있으면 1년씩 살 거고요. 맞죠? 오케이, 이게 첫 번째. 자, 그러면 둘 중에는 뭐가 더 이득은 이득이죠? 일단 자백하는 게 이득이죠. 바로 나가니까. 어쨌든 1년도 안 사니까. 자, 근데 자백했을 때라고 가정하면요. A한테 생기는 결과는 5년, 10년이네요. 그럼 이때도 뭐 하는 게 둘 중엔 낫죠? 자백하는 게 낫네요. 그러면 죄수비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내가 알 수 없다면 일단 자백하는 게 더 좋은 선택, 상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고 이거는 역으로 말해도 B도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써 있죠? 이게 써 있으면 이게 A 얘기고 여기가 B 얘기예요. 줄에 따라 다른 겁니다. 첫 번째가 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죄수 A의 형량, 여기가 죄수 B의 형량이 되는 겁니다.
그리고 이 원리는 똑같을 거고 그럼 결국에 둘 다 자백하는 게 이득이에요. 서로의 선택이 뭔지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땐 자백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. 나눠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그나마 낫거든요. 그래서 결국 그 죄수 둘은요. 가장 좋은 선택은 사실 얘인데 제일 짧고 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게 게임 이론이에요. 상대의 선택을 고려해서 내 선택의 최선을 고민하는 거. 자, 그래서 이런 곳을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.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됐죠? 오케이.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표를 두고 얘일 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, 얘일 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요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 요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요게 게임 이론이고 요 게임 이론 이거 한 번만 터득하면 재밌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. 이럴 때 어떻게 본다는 건지. 됐고. 자,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소득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. 그 시장 실패, 정보 실패 뭐 이런 얘기들 쭉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